예, 현재 코로나 백신의 진행 상황을 알아야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경제도 어떻게 될지, 코로나 이러한 장세가 계속 될지 아닐지를 알아야만이 향후에 상업부동산이 더 무너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단 백신은 순항 중입니다. 예, 짧은 임상에 비해 부작용 없이 보통 백신의 대다수 부작용이 2, 3개월 이내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2개월에 3개월이 이제 넘어가고 있죠.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이제 큰 부작용이 없다면은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발생한 돌연변이는 기존의 지금 mRNA, 모더나 등 백신으로 커버 가능하다는 뉴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근데 이 돌연변이가 계속 될 거라는 것이죠. 이후의 화두는 이제 돌연변이가 얼마나 많이 생길 거냐의 문제,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빠졌다고 보는데, 항체 생성만으로 아니고 진짜 효과 여부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그래서 어느 레벨의 항체가 있어야지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안 돼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충 제가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톨릭 의대 이제 백신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그리고 예전에 감염학 학회장도 예전에 지냈다고 하시는데, 건강한 요일에 에슬리스라는 곳에서 참고했을 때 이분은 일단은 왜 오래 걸리냐에 대해서 조금 네가티브한 얘기를 하시죠. 역시나 이제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도 계절 백신이 필요했다. 또 하나 21세기에도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몇 개 없다. 이건 백신이 아니라 이제 치료제에 대한 문제인데, 치료제는 그러니까 감기가 치료제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 종합한 결과 세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용화 백신 짧은 시간 개발이 어렵다는 등등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근데 mRNA 개법으로는 4에서 6주 정도에 금방 또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김우주 교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제약사 쪽에서 하는 얘기긴 하겠죠. 더구나 mRNA 백신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고한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었고, 현재는 이제 인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본다. 신희철 교수. 이것은 나는 의사다라는 채널의 카이스트 신희철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HIV를 예를 드시면서, 또한 KBS 뉴스에서 서울대 의대 등 이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백신이 생기면서 또 돌연변이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독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우울하게 인플루엔자의 변이 유행에 대한 설명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항체가 생긴 후에 또 이제 재감염되는 또 미스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일부 장항준 미국 의사라는 분의 자신의 이제 진료 경험으로 한 얘기인데, 돌연변이 된 것은 자기가 느끼기에 증상이나 사망률이 적은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 본인이 느끼시기에 그렇다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제가 외국 의사들 것까지 좀 듣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게 좀 더 확실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아직도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요즘에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여기서 번역을 누르면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어떤 수준의 항체가 진정성으로 저항성을 부여하는지. 이분도 이쪽에 전문가 외국분이신데, 물론 이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본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어떤 수준의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90%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수준의 항체가 생겨야 진짜로 집단 면역이 가능하게 할 건지, 몸 안에서도요, 어떤 종류의 레벨이 생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인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일부 뉴스긴 한데, 하와드 연구진은 IgA가 조금 문제가 있고 뭐 등등 약간의 감염에 대한 전염력은 뭐 지속된다는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돌연변이를 막으려면은 백신 접종을 빠르게 한꺼번에 다 맞아야만, 이것이 변이 속도도 빠르게 해야지 그 접종으로 이것이 변이가 되기도 전에 막을 수 있다. 여러분, 백신이 안정성만 몇 개월 더 확보가 된다면은 맞아야죠. 저는 아스트라를 맞고 싶긴 한데, 아스트라 효과가 좀 좋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효과 좋은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높은 시나리오 같긴 합니다. 기저도 감으로 매년, 내년이라 매년 백신 맞았을수록. 제가 예전에 오히려 치료제 개발이 더 빠르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감기에 치료제가 없죠, 여러분.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정말 몇 개 없고, 그것도 이제 100% 치료가 안 되고 하죠. HIV 등등 뭐 있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계절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변이 속도가 빠르게 해서 과연 90% 효과가 존재할지, 그리고 항체는 생겼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죠? 예를 들어 백신에 맞았어요. 항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렸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재감염이 되는 미스터리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장황준 내과 보시면 요것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는데, 등등 아직은 완전히 완성됐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그래서일 것 같습니다. 상형화 백신은 짬백신을 개발하기 어렵다. 돌연변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지금 충분한 임상시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모두가 다 해온다는 거죠. 그죠? 돌연변이가 사망률을 약화시키는, 그냥 보통 감기 수준으로만 사망률을 좀 떨어뜨려만 준다면은 이 돌연변이가 더 창궐을 해서 오히려 기존의 사망률 높은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은 기존의 연구를 많이 물론 mRNA 백신이 상용화된 건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에서도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다. 물론 mRNA는 아니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요. 거기도 mRNA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튼 연구는 많이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더나든 옥스퍼드 대학이든. 그래서 너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이 크게 없다고 부정 없으면은 맞아야죠. 저희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다 같이 일찍 맞는 게 두루뭉 채취 좀 된다고 하니까는 이거 무조건 다 같이 맞아야 됩니다. 음모론에 빠지지 마시고. 저도 이제 큰 부정이 없으면 저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식 여부는 좀 별개다.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마스크를 벗기.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내년까지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그 음식점이나 그런 고통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항체의 그 레벨의 문제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가 걸려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돌연변이 발생 여부도 있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백신의 상용화가 힘들다. 이 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지금처럼 전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드물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한 3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어쨌든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백신 연구와 더불어서 식당에서 칸막이라든가 아니면 코마스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스크에 뭐 커피숍 같은 데서는 빨대 하나 꽂기 뭐 어떻게 한다던가 등등,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식당만 좀 해결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식당이 제일 문제인데, 그죠? 이런 시설에게 오히려 저는 이 해결책이 더 먼저 나오지 않겠나. 코마스크 언젠가는 연구할걸요? 음료는 마스크에 구멍 뚫어서 스트로우로 먹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커피숍 같은 데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돼서 조금은 식당에 대해서 뭐 조금 먹더라도 코마스크만으로 하면서도 좀 차단이 된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상업 부동산은 조금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정말 잘하게 된다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은 작년에 거의 3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제 이게 되느냐, 얼마나 더 길어질 거냐에 따라서 상업 부동산의 바닥 여부랑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시기 등등도 저희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내년 말쯤 되면은 이 백신이나 치료제와 별도로 이러한 곳에서 식당에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올해 내년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하락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접근을 조금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결론 내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경매 물건 등은 앞으로도 조금 관심이 간다. 왜냐? 백신보다도 저는,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식당 활성화가 안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은 점점 경매로 매물이 쌓여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도 오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입니다.